거래 상대방은 그 공동 지배인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명한테만 하면 영업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한 거래 행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 다르다. 1번이 능동이고 2번이 수동 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구별해라. 능동 대리는 전원이 해라. 거래 상대방한테. 다만 거래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는 한 명한테만 해도 된다.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배인의 등기는 상해는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대리권의 지금 뭐 범위 이렇게 말을 바꿔서 냈어요. 이런 거는 참 어려워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 뭐 그럴듯 하잖아요. 네. 굳이 이걸 안 될 이유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문을 모르면 가부를 가려낼 수가 없죠. 물론 이 다른 맞은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답 골라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그 객관식의 묘미죠. 네, 다 알지 않아도 답은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상법을 오래 공부했어도 쉽지 않아요. 조문을 무슨 딸딸 외우고 있는 게 아닌 이상해야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들로 답을 골라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객관식이 항상 그런 묘미가 있죠. 네. 교수들이 그 지문을 어려운 지문을 섞더라도 답은 골라낼 수 있게 해줘요. 적절한 거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하고 이렇게 모르는 지문 나오면은 그냥 이런 거는 물음표 해두고 과감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런 거 막 뭐 지문이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뭐 정 안 되면 틀리면 그만이고 다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12번 상인 자격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회사는 설립 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후 영업을 개시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틀렸죠. 영업을 개시한 때가 아니고 그냥 법인격을 취득했을 때 설립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회사 법인은 성립되죠. 회사는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당연히 영업을 개시한 때 이거 아니죠. 네, 그럴싸하지만 아닙니다. 틀렸고 적절한 거 찾는 거죠. 맞는 거 찾는 거. 영업의 성질상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아니라니까요. 그냥 법인격 취득하면 설립 등기하면 저기 되는 겁니다.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건 보충행위죠. 네, 행정법에서 배우죠. 인허가.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땡입니다. 그럴싸하지만 아닙니다. 뭔가 그럴싸하죠.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상인 자격을 정상적으로 딱 취득 적법하게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취득 뭔가 그럴싸하죠. 근데 다 아닙니다. 다 자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연인이 대표이사라고 한다면 그 자연인이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연인하고 회사랑은 그 대표이사랑은 별개라고 저기 했죠. 그래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연인 영업 개시의 때가 아니라 약관적 영업이사를 알 수 있는 개업 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쵸? 영업 개시할 때도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개시 전에 이런 준비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판례는 이런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오케이. 네, 항상 외관법리, 네, 표현책임 외관법리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외부의 제3자 외부의 시선으로 세상이 봤을 때 개업 준비행위에 착수했어 그러면 오케이. 상인 자격 취득한 거로 넌 그때부터 상인이야. 네, 라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회사로서 성립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가 아니고요. 네, 회사로서 성립하면 바로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회사는 당연 상인입니다. 당연 상인이 아니고 의제 상인이죠. 네, 엄밀히는 의제 상인인데 당연히 상인이란 뜻입니다. 네, 자꾸 이거 저기 하다 보니까 저기 하는 게 되네요. 네. 그래서 172조에 보면 이건 이제 회사법으로 넘어가야 조문이 있죠. 네, 어찌됐든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네,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죠. 네, 물권 변동의 효력이 187조. 네, 상속 공용증수 이런 걸 빼고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법인격이 부여되고 네, 적법한 회사로서의 저기가 되죠.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4조가 당연상인이고 5조에 의제상인이 있는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과 같다. 상인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는 의제상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네, 뭐 중요한 판례고요. 네. 당연히 그 개인의 상행위가 상법 규정에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멸시효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민사 서류 이런 데서도 이 상법 판례들이 많이 나오죠. 민사 서류에도. 그러니까 변호사는 상법을 시험을 보지만 그 법무사는 1차에서만 상법을 보고 2차에서는 상법을 안 보지만 2차에서도 그 민사 서류 같은 데서 이런 상법 그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법에 대한 것도 그 상법이 민사법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대한 내용도 숙지를 잘 하고 있어야죠. 1차에서도 물론 객관식으로 보고요.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 즉 회사는 다른 상인이죠. 네, 회사의 법인격과 그 대표이사는 분리된다. 남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위해서 그 대표이사가 그렇게 준비행위를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상사침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고 10년이 적용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근데 이게 민사 서류에도 나오고 소멸시효는 되게 중요하죠. 소멸시효가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서 이게 인정이 되느냐, 청구권이 대여금 청구권이 차용금 청구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하죠. 민법 총칙에서.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따지는 게 많이 나오죠. 뭐 보조적 상행위 46조, 뭐 일방이 상인이면 양쪽의 상행위가 적용된다. 수인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명만 상인이어도 전원에 대해서 상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장래 설립된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의 상인가 되어 상법 기준에 적용된다 볼 수 없다. 그렇죠? 회사와 그 대표이사든 모든 개인은 법인격이 분리된다. 다른 사람이다. 그다음 개업 준비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행위들을 했다. 점포를 구입하고 영업을 양수하거나 어떤 그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밖에서 보면 다 준비 행위의 일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3자가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은 그때 적용된다. 13번 표현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표현 지배인 14조였나요? 상법. 지점 차장. 이거는 명칭 자체에서 그 상위직의 존재를 유추할 수가 있죠. 차장이 있으면은 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 위에 상위직의 존재가 추정된다. 명칭 자체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현 지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폭넓게 표현 지배를 인정을 해주는데 아까 계속 얘기하죠. 외관법리, 표현 책임, 왜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명칭 자체에 너무 이게 알 수 있잖아. 예, 이거는 차장이라고 했으면은 대리 과장 이렇게 했으면은 그 밑에 직원이란 것도 뻔히 알 수 있잖아. 이때는 표현 지배인 이거를 성립해서 영업주에게 그 효력이 미치도록 그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성립한다. 이거 틀렸네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1번 답 아니고 지배인의 권한 내 행위로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 재판상 행위에 이거에 지금 그 한해서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틀렸고 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경우에도 그쵸, 이건 내부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외관법리 제3자가 봤을 때 적이면은 표현 지배인이 성립한다.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거 맞는데요. 3번이 답이네요. 선의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영업주는 과실상계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죠. 민법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죠. 네, 이제 심지어 이제 상법에서도 나오네요. 네, 이게 과실상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상계 396조였나요? 763조, 396조. 그래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390, 그 다음에 750조. 둘 다 이 796조, 396조였나요? 그래서 과실상계의 법리는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2차 공부하면서 수도 없이 쓰는. 네. 그래서 이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영업주가 그 과실을 트집 삼아서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도록 할 수 없다고. 이거는 거의 무슨 수거처럼 속담처럼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냥 아예 통으로 그냥 외우는 게 좋죠. 객관식 완전 단골 손님이고 민법 단골 손님인데 민법도 모자라서 상법까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감경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아예 입에 붙이도록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를 뭐 틀리는 건 진짜 기출문제 공부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이게 뭔 소린지도 몰라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13번 표현 지배인 14조에 있고요.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여기 지금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럼 표현 지배인 이거는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행위에는 이런 적용이 없다 이거죠. 네. 소송 행위에는 뭐 이렇게 뭐 민법상의 차고 뭐 이런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소송 행위를 물리거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사법상의 행위를 소송 행위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요게 틀렸고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이거 자체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알 수 있었잖아. 알 수 있었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 지배인이 아니다. 영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